네, 안녕하십니까. EBS 마이클 함머 코치의 저자 서우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수능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죠. 이제 그래서 1등급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능이 이제 절대평가제로 바뀌어서 1등급이 90점 이상이면 1등급인데 이번에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퍼센티지가 4.3%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90점일 때 4.3%가 1등급이었다면 사실상은 매우 어려운 수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문항 자체가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보기에는 문항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에 학생들이나 혹은 학부모님들이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절대 학습량을 좀 줄이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어 공부에 투자를 좀 덜 해서 성적이 덜 나온 그런 이유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 수능 영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모든 문항이 어렵다기보다는 몇 개의 문항이 어렵고 그래서 그 문항을 잘 맞춰야 여러분이 원하는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이 자, 뭐 수능 기출문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오답률이 높은 그런 문항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그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 수능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 중에 하나인 33번 문항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33번 문항은 그 선생님이 그 자료는 EBS 자료를 근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무려 75.8%나 됩니다. 그럼 75.8%라고 하는 얘기는 정답을 맞춘 학생들이 24.2%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은 왜 이 문항을 어려워했을까? 혹은 내지는 왜 이 문항의 그 1번을 가장 많은 답으로 학생들을 선택했을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수능 문제를 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일단은 여러분이 저 지문에 대해서 저 지문에 나오는 어휘들도 잘 아셔야 되고 혹은 저 지문에 나와 있는 구문들도 잘 이해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저 지문을 해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기본이고요. 근데 나는 저 지문에 나온 단어도 다 알고 문장도 다 해석이 됐는데 답은 틀린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문 해석하고 단어 외우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왜 그것이 정답이고 어떻게 답에 가까이 가는가는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세부적으로 문항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빅픽처, 큰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33번 문항인데 이 문항은 빈칸 추론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빈칸 추론은 주제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빈칸 추론을 선생님이 주제형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빈칸 추론은 맨 처음 문장에 있던 중간에 있던 마지막에 있던 다 주제와 관계가 있는 부분의 빈칸을 뚫어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빈칸을 뚫을 때 지문에 나와 있는 어휘와 똑같은 반복되는 부분에 빈칸을 뚫지 않습니다. 그거는 좋은 빈칸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도 많은 책을 써보고 수능 출제하는 과정에 관여도 해봤지만 문제는 지문에 나와 있는 그 어휘가 있는 자리에 기존의 어휘가 있는 자리에 빈칸을 뚫지 않습니다. 특히 3점짜리는 여러분이 지문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어휘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답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특히 3점짜리는 그렇습니다. 그건 자세히 선생님하고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글의 종류라는 게 있다. 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설명이나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다루는 설명문이나 내지는 어떤 핵심 주제에 관해서 그 글을 쓰는 저자의 의견을 포함하는 그런 논설문. 자, 국어에서는 설명문과 논설문이 나누어지지만 우리 영어 영역에서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논설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논설문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글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해서 에피소드, 이야기 중심.
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시대적 배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풀어지죠. 그러면 일단은 글의 종류가 논설문인지 에피소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대부분 95%, 98% 이상의 지문은 다 논설문이에요. 그리고 한 2% 내에서 5% 정도 지문이 에피소드형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 뭐 연도가 나오거나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어떤 사건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그것은 다 에피소드형 지문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번에 33번 지문은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여러분이 봤을 때 논설문 유형인지 에피소드형 유형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자, 이럴 때는 저거는 논설문, 글의 종류는 논설문이 됩니다. 그러면 글의 종류가 논설문일 때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여러분도 많이 각종 수업이나 혹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논설문일 경우에는 글의 주제가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서, 왜냐하면 글이라고 하는 것이 짧게 빠르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나 핵심 제재, 핵심어는 맨 처음에 놓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놓고 맨 뒤에서 그 첫 번째 나온 문장의 핵심어나 주제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논설문일 경우에만 전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전개 방식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진형과 하나는 전환형이 있다. 직진형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첫 주제가 끝까지 바로 쭉 이어져서 주제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전환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주제가 뒤에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직진형일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이 똑같이 중요하고요. 전환형일 때는 중간에 주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보다는 맨 마지막 문장에 여러분이 답의 근거로 찾을 수 있는 문장들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지금 34번 이 문제는 글의 종류는 논설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등장인물이 안 나와요. 뭐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이 안 나와요. 바로 그냥 어떤 명사 키워드가 존재하잖아요. 헤리티지라고 하는. 그러면 이것은 논설문이다. 그럼 논설문은 맨 앞에 문장과 맨 뒤에 문장에서 핵심어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는 주제형에 관한 문제다. 그럼 주제형은 뭐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핵심어를 추출하는 겁니다. 핵심어. 핵심어에는 명사도 있고 서술 핵심어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명사라고 하는 그냥 명사죠. 헤리티지 이런 게 명사죠. 서술형은 뭐냐? 동사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 형용사에 해당하는 거. 그 핵심 명사 핵심어를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을 서술 핵심어라고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주제형에 관한 문제들을 풀 때 그 지문은 명사형 핵심어를 하나 갖고 있고 서술부 핵심어를 하나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주제를 찾아라, 요지를 찾아라, 제목을 찾아라. 그런 것은 명사 핵심어 하나, 서술 핵심어 하나. 예를 들면은 휴식이다 그러면 휴식이 명사잖아요. 그럼 명사 핵심어. 근데 서술 핵심어는 뭐냐? is important. 휴식은 중요하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선택지에서 휴식은 명사 핵심어는 휴식과 서술형 핵심어인 중요하다가 둘 다 같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정답이 되는데, 예를 들면 오답 선택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휴식은 들어가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 알았지? 휴식이란 명사형 서술 핵심어 대신에 계속해서 열심히 일한다 라고 하는 명사형 핵심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오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제형에는 명사형 핵심어와 서술형 핵심어가 다 들어가 있는 선택지를 골라야 여러분이 정답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일반적으로 주제형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문들은 명사형 키워드 하나, 서술형 키워드 하나. 그 다음에 명사형 키워드가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어려운 경우는 명사형 키워드가 두 개 있고 서술형 키워드가 하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형 키워드 두 개 있고 서술형 키워드가 하나 있는 것은 거의 3점짜리 문항이에요. 그럼 오답 선택지는 어떻게 되느냐? 명사형 키워드 두 개를 주고 그러나 서술부 키워드가 다른 경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하거나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감소한다고 한다거나 그거는 오답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출제를 하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선택지의 오답과 정답을 맞춰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바로 주어 동사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빅픽처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문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이구나를 미리 좀 알고 들어가시면 어느 부분을 유념해서 봐야 될지, 그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글을 읽어야 될지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 단어 하는 거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 기본이 다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문항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해야 매력적인 오답이 아니라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글의 종류 딱 두 가지. 뭐다? 논설문과 에피소드.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에피소드는 적어요, 퍼센티지가. 에피소드 지문은 수능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는 뭐야? 등장인물이 나온다. 존이 나오거나 탐이 나오거나 아니면 연도가 나오거나 장소가 나오거나 뭐 나는 운전하고 있었다 비 오는 날에 이러한 배경적 설명이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에피소드예요. 그거는 첫 번째 문장에 키워드가 절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에피소드형 지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가 에피소드형 지문이 나오면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리고요. 지금 33번은 에피소드형이 아니라 논설문이다. 그러면 논설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누구나 얘기한다고 그랬죠? 맨 첫 문장과 맨 끝에 주제 키워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은 맨 첫 문장과 맨 밑에 문장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명사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구냐?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33번 문장의 주인공은 헤리티지예요.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혹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있는 거. 근데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Heritage is concerned with the way in which they selective material artifacts, methodologies, memory, and tradition became resource for the pres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첫 번째 문장의 명사 키워드가 헤리티지네? 그럼 쟤가 주인공이야. 그럼 쟤를 끝까지 갖고 가야 됩니다. 끝까지. 쟤를 놓치면 안 돼요. 유산은 유산인데 뭐라고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산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방식과 관계가 있대. 어떤 방식? Very selective material. selective가 바로 서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은 유산인데 유산이 selective 하대요. selective 하다는 건 뭐예요? 선별적, 선택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다 취하거나 어떤 것을 다 버리진 않고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는, 그것이 selective란 뜻이잖아요. 형용사적으로. 그럼 선생님은 이거는 논설 설명문이야. 그리고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있는 명사 핵심어, 서술형 핵심어에 집중해야 돼. 그런데 첫 번째 문제 헤리티지 명사가 있는데 제가 주인공이구나. 그럼 주인공의 어떤 측면? 셀렉티브한 측면. 주인공의 어떤 특성? 선택적인 특성. 그러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이거나 모든 걸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버리는구나. 그것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Contents, interpretation, representation of the resource are selected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우리가 활용하는 resource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content나 interpretation, representation 이런 게 다 resource예요. 과거에 있는 resource, 우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되는 거죠. 근데 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contents, interpretation, representation of resource는 heritage예요. 그 heritage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맥 속 동의어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이 지문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는 명사나 명사구 혹은 뭐 동사구도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쓰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까 헤리티지였는데 컨텐츠, 인터프레이션, 레프레젠테이션 또 뭐야 이거?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인터프리테이션, 레프레젠테이션 오브 리소스는 사실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헤리티지예요. 헤리티지는 뭐라? 셀렉트도 된다면서.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려지거나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선택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 뒷문장 가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resource for the heritage that is to be passed on 그랬어요. passed on to. 여러분 알죠? pass는 전달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상상된 미래에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 현실이나 미래에 앞에 있는 헤리티지, 과거의 헤리티지, 과거의 유산들이 셀렉티브 된다 그랬죠? 그러면 passed on은 내가 주는 거잖아요. 응? Pass me the salt, please.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달되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아까 셀렉티브 중에서 플러스 부분이죠. 그러면 어떤 리소스는 전달되어서 후손들한테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건 플러스예요. 셀렉티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버린다. 받아들이는 건 플러스, 버리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이 헤리티지의 일부분은 passed on to 된다.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또 밑에 문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빨간 표시 해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in turn they may later be discarded 그랬어요. discard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 카드 알죠?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디스하는 거예요. 디스는 부정이잖아요.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하다랄지 버리는 걸 말합니다. abandon이나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they는 과거의 헤리티지예요. 그러면 나중에 later be discarded 그것들은 버려질 수가 있다. 우리가 헤리티지 과거의 헤리티지 중에서 일부 사용한 것이 또 나중에는 버려질 수가 있다. 리소스가 버려질 수가 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 헤리티지의 특성이 뭐라고요? 셀렉티브하다고 그랬죠. 셀렉티브하다는 건 뭐라고요? 어떤 건 받아들이고 플러스, 어떤 것은 버린다 마이너스. 그래서 어떤 것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to be passed on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건 버려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be discarded 했어요. 사실은 discard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수능의 기본 어휘에 속해요.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시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해야 돼요. 수능을 보기 전날까지. 새로 외우고 반복해서 학습하고. 그래서 근데 discard라는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드를 갖고 있다가 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뜻을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글의 주제에 해당하는 유형들, 글의 요지, 제목, 빈칸추로 이런 것들은 핵심어에 집중해야 된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핵심어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명사 핵심어 하나, 서술 핵심어 하나. 두 번째, 명사 핵심어만 2개 있는 거. 세 번째, 명사 핵심어 2개, 서술형 핵심어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가장 3점짜리 배점은 주로 명사형 키워드 3개, 그 다음에 서술형 키워드 하나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 명사형 키워드 하나, 서술형 키워드 하나인 그런 지문이죠.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지 한번 내려가 보시면, 자, 아까 그 선생님이 옆에다 오답률을 잘 적어놨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1번을 가장 많은 오답 33.7%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틀린 친구들은 굉장히 가슴 아프겠죠. 이 문제 하나 틀려가지고 1등급이 못 되고 2등급이 되거나 2등급이 못 되고 3등급이 되면 정시 원서 쓸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시 원서 쓸 때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90점 이상 1등을 맞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오랜 동안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책도 써보고 수능에 관한 작업도 많이 해봤는데 학생들이 꼭 출제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죠. 우리가 선택지가 수능은 5개잖아요. 그러면 3개는 누구나 봐도 꽝. 아, 얘는 답이 아니다 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이면. 3등급 이상 학생들은 예를 들면 선택지 5개에서 3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2개 중에서 정답과 혹은 정답과 가장 유사한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 선택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학생들이 37.7%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이 왜 1번으로 답을 골랐냐? 1번의 선택지를 보시면 A collection of memory and tradition of society. 왜냐하면 이 society나 메모리나 컬렉션이나 트레디션이 다 지문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다 지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냐면 아 내가 마음 편한 답을 골라야 되는데 2번 선택지는
여러분 지문에 보시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As much about forgetting as remember the past. 한 번도 이 표현이 지문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3점짜리 빈칸은요. 거의 99.9% 왜냐하면 절대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99.9%가 3점짜리 배점을 주는 빈칸 추론은 앞에 지문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선택지로 정답 선택지로 쓰지 않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빈칸 추론을 만들 때, 자, 선생님 오랫동안 책을 써보고 수능 출제하는 과정도 경험해봤던 경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빈칸 추론 문제를 받아볼 때, 예를 들면은 처음에 책을 쓰시는 분들 우리가 문항을 검토할 때 대부분은 그 지문에서 반복되는 핵심어가 똑같은 핵심어가 있는데 빈칸을 뚫어놔요.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어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빈칸은 주제형 문제니까 핵심어에 뚫어놔야지 그거는 아는데 똑같은 동어 반복되는 명사 핵심어에 뚫어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rest가 나왔어. 아까 선생님 휴식은 중요하다. 그러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rest가 될 수도 있고 taking times off가 될 수도 있고 break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rest나 break나 taking time off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예를 들면 rest나 taking time off 지문에 나왔잖아요. 그럼 break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지에 넣는 거예요. 물론 그 지문에 있는 걸 뽑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건 수능 출제할 때도 영어 라이팅을 하지 않아요. 지문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문을 쓰지만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에 빈칸을 뚫어놓지만 그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부분에 뚫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올해 수능 볼 때 혹은 모의고사 볼 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3점짜리 빈칸 추론인데 난 내용을 잘 모르겠어. 내용을 잘 안 했는데도 답을 모르겠어. 그러면 선택 중에서 본문에서 나오지 않는 어휘를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한번 답으로 한번 특정해 보세요. 그러면 맞을 확률이 높아요. 어차피 여러분이 몰라서 찍는다고 하면. 자, 그래서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면 지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빈칸 추론은 주제형이다. 주제형은 뭐다? 핵심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핵심어는 뭐야? 핵심어 찾는 방법은 뭐야? 글의 종류를 알아야 된다. 선생님 글의 종류가 뭐예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쉬워. 왜냐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 선생님이 복잡하게 만들면 학생들 쓰지 못하니까 가장 단순해서 나는 그냥 논설문 하나, 에피소드 하나. 어떻게 구분해? 에피소드는 뭐야? 등장인물이 나오고 배경이 나온다. 사람이 나온다. 등장인물이나 배경,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다 주제형이에요. 주제형이 다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주제형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그 글을 논설문. 그러니까 논설문은 첫 번째 문장과 맨 마지막에 있는 핵심어에 집중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34번 문제는 핵심어가 헤리티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걔가 주인공이야. 그럼 주인공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느냐? 걔가 서술부 핵심어라고 그랬죠. 그럼 서술부 핵심에서 뭐라고 했어? 셀렉티브 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이구나. 그래서 어떤 거는 passed on to 되고 어떤 거는 discard 되는구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구나.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은 왜 그러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Collection of Memory Tradition Society. 그러면 얘는 그냥 사회의 기억과 전통에 대한 컬렉션이죠. 컬렉션은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셀렉티브 하지 않죠.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왜 1번이 답이냐? 컬렉션과 메모리, 트래디션, 소사이티 이런 것들이 지문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답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러나 답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3점짜리 빈칸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정답 선택지를 만들지 않는다. 그럼 2번을 보시면 2번에 as much as about forgetting as remembering the past. 자, past는 뭐야? 과거죠? 과거라는 건 뭐야? heritage죠. 그러면 past나 heritage는 문맥적 동의어예요. 선생님, past하고 heritage가 어떻게 같은 뜻이에요? 사전상으로는 다른 뜻일 수 있으나 이 지문 안에서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뭐요? heritage는 뭘로 치환시킨다? past로. past는 뭐로 치환된다? heritage로. 그러면 heritage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2번이. 그리고 아까 서술형 키워드에서 뭐라고 했어요? selective하다. 어떤 거는 passed on to 되고 어떤 거는 discard 된다. passed on to는 플러스, discard는 마이너스. 그러면 받아들이는가 버린다. 2번에 forgetting은 버리는 거죠. discard. 잊어버리는 거니까. 과거 유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membering은 뭐예요? pass on to.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selective한 그런 past에 대한 헤리티지한 특성을 나타내는 선택지는 2번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죠.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아시는 거죠. 하지만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보는 눈을 키우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수능 문제 풀기 위해서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주어 동사 열심히 찾는 거 이런 거 열심히 하셔야 돼.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단어를 가르쳐 드리거나 주어 동사를 찾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이 지문을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정답을 특정하고 어떻게 가장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 강의를 처음 보시겠지만 그냥 처음엔 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바뀌어진 지문 환경에서. 그런데 어떤 솔루션이라는 게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러면 그거는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솔루션을 한번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고 우리가 다음 또 오답률 높은 문항에 대해서 정답을 조금 쉽게 찾는다기보다는 선생님은 정확하게 찾는 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스킬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출제할 때 선생님이 현직에 있을 때 수능 출제본부에 몇 번 들어가 봤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기본 과정이 뭐예요? 지문을 찾는 거예요. 이 지문은 주제형 지문에 쓰고 이 지문은 빈칸형 지문에 쓰고. 그래서 지문 찾는 것이 반이고요. 나머지 50%는 선택지 만드는 데 시간을 써요. 그런데 학생들은 혹은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선택지에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먼저 바로 가서 글을 읽는 거죠. 지문을 읽어요. 그 다음에 선택지를 봐요. 선생님 반대로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 선택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선택지 한번 보시고 이 글에 주로 뭐에 관한 글이겠구나 이렇게 한번 보고 큰 그림을 숲을 좀 먼저 보고 한번 들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제를 출제하거나 혹은 책을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는 학생들이 맞춰야 되고요. 어떤 문제는 학생들이 반드시 틀려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려줘야 돼요. 그러면 틀려줘야 되는 문제의 오답 선택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정답 선택지보다. 그래서 근데 오답 선택지와 정답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키워드를 가지고 한다. 명사형 키워드가 2개 있는데 오답 선택지에서는 하나를 준다 할지. 명사형 키워드가 2개 있고 서술부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명사 키워드 2개는 주고 서술부 키워드를 바꾼다 할지. 이런 식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이냐 그렇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2019년도 수학능력시험은 영어 영역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무려 오답률이 75.8%나 됐던 33번 3점짜리인 빈칸 추론 가지고 해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